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았던 성인과 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 환자 등이 이 노바백스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랫동안 써왔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부작용 걱정으로 접종을 꺼렸다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을 받아달라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 일반 국민도 다음 달 7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라도 자녀 백신 예약이 된다면 당일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적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40%, 재택치료자 수는 1135명에 달했습니다. 전북지역 교육계가 정부의 대규모 교사 정원 축소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 축소에 앞서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 의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치 보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정치 보복 망언을 당장 시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생당 김경민 전북도당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를 도와 전북 정치 변화와 경제적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509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80명, 익산 289명, 정읍 61명, 김제 59명, 고창 29명 등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40%, 재택치료자 수는 1135명입니다. 네, 전북 지역 교육계가 정부의 대규모 교사 정원 축소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 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 축소에 앞서 도농 복합 지역 학교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립학교 초등교사 216명, 중등교사 823명의 정원 감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이제 감당해야 할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과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지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와 농촌 복합지역인 정읍지역 한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신입생 수는 전년도보다 2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학급 수도 5학급에서 한 학급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운영비 지원 축소와 함께 교사 정원도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교과별 전문교사 부족 등으로 학사 운영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급이 감소하게 되면 운영비 등 각종 지원 예산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예산이 충분하지 않는 정읍지역과 시골 학교에서는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교사 감축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등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국면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단체들도 교사 부족으로 기초학력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도농 복합지역 학교들의 교원 수급 대책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농사노촌 지역은. 그래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시대에 너무나 역행하는 게 지금 교육부가 정책인 것 같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계속 또 발표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학부모로서는 도저히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노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현상을 소규모 학교들의 열악한 교실 환경에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전북 지역 교육계. 고교 학점제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 의원 35명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치 보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불쾌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자 윤 후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치 보복 망언을 당장 시정하고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 보복 망언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 의원들의 사과 촉구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율배반적 상황이라며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11일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적폐청산은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정권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그 대상이 누구든 법치주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여당 도의원들 성명은 법치주의마저 훼손시키는 심각하고 한심한 주장이라며 무능력과 부정부패의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여당 도의원들은 윤 후보 발언에 화내기 전에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민생당 김경민 전북도당 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지난 5년 동안 진영 논리와 승자 독식, 내로남불, 경제정책 무능으로 촛불 정신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이 불러낸 정치인으로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은 통큰 리더십과 탄력적 사고를 지녔다며 윤 후보를 도와 전북 정치 변화와 경제적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이른바 열정열차를 타고 군산역과 익산역에 들러 지지를 호소한 뒤 원불교 종법사를 찾습니다. 윤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 일정을 소화한 뒤 12일 오전 전주역에서 합류해 전북 지역 8대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남원 만인의 총을 찾아 참배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전국의 수산물 양식업자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수산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와 공무원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어민 13명으로부터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 공급받았지만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창군이 한국의 읍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합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허석 순천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조규일 진주시장은 11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기배 과학문화본부장과 함께 한국의 읍성을 주제로 영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읍성과 무장형 관아와 읍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읍성 통합보존 관리 방안과 읍성의 가치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우리 고창읍성은 전라도 19개 군현이 함께 쌓은 민관 협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고창 군민들의 자긍심이기도 한 이 고창읍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꼭 등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김제모악산 축제가 4월 8일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김광수 김제시 부시장과 관련 전문가 등은 간담회를 열어 축제 정체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안전한 행사 진행 방안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한 축제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와 사전 예약제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자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 주 15일부터 22일간 진행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에 맞춰 여야 정치권도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화력을 전북에 집중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전북 등 호남 투표율, 지지율로 판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이 공식 선거운동 내내 지역구별로 선거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면서 중앙당 인사들이 전북을 찾아 보수정당 최초의 20% 득표율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은 전북의 정치 정서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형태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전북 투표율 80%, 득표율 90%의 8090 달성의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고, 민주당의 전북 지역 선거 운동은 전북도당 국회의원, 보좌진, 선대위 특보단, 당원 등 3편대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택과 집중 선거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전북의 20, 30대와 보수 성향의 인사를 집중 공략하고 다양한 지역 발전 정책을 제시해 지역민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을 위해 올해 세계 분야 14개 사업에 116억 원을 투자합니다. 분야별로는 축산물 가공 기반 구축, 유통 활성화 52억 원, 축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 46억 원 등입니다. 도는 축산물 운반 냉장 차량과 축산농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